부동산은 정책이 막 나올 것 같진 않았는데 네. 주식은 정책이 쏟아져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금융시장에서 또 자본시장에서 좀 혜택을 누리면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지금 한 2,500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한 5,000 정도, 4,000 정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회사의 자산 가치도 늘어날 테고, 그 투자한 주식 보유자들의 재산도 늘어날 테고.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네. 이거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설레이더라고요. 잘사이즘의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가겠다, 주식시장 어떻게 꾸려나가겠다 이런 내용들, 그 주식 얘기를 하면서 여러 산업들에 대해서 나온 거고, 방산산업부터 시작해서 오만 얘기들을 했는데 주식 얘기는 정말 두 줄인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그렇게 오랜 시간 주식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이 시장,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았는데 왜 공약으로는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나, 한 꼭지도 못 잡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봤던 게 정책 순위 6번입니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네. 이게 제목이 되게 세잖아요. 예. 5극 3특. 저는 이것도 완전 충격받았는데 5극 3특이란 말은 후보가 한 적도 없는 말인데 예. 그 공약에 이렇게 타이틀을 팍 박혀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신선했고요. 첫 번째는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내용. 일단 이거는 세종에 대한 관심은 세계 당이 다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세종이 지금 뭔가 굉장히 제2차 전성기를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세종 국회의사당을 완성을 짓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세종으로 집무실도 옮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저렇게 담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5극 3특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국토 균형 발전을 저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예. 5개의 초광역 세권하고 네. 3개의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를 지방 균형 발전 내용을 전내용으로 담아가지고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5극이나 3특이나 이런 키워드를 쓴 걸로 봐가지고는 이것도 그냥 약간 자의적인 단어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는 아직 생각하지 않은. 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교육 측면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나와가지고 네. 어머 이게 뭐야? 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도시의 기능 소실이 결국에는 지방 대학교들의 그 학력 소실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예. 지방 국공립 대학교들의 학력 소실로 인해서 지방 국공립대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이제 민간 사기업들이 꺼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력이라는 것이 인서울이냐 아니냐로 갈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서울대학교가 어느 순간 국공립 대학교의 지위를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뭐 경북대니 부산대니 하는 뭐 전남대니 이런 명문 대학교들의 학력들을 인서울이 싹 다 가져가다 보니까 지방에 좋은 학교가 없으면 좋은 인재가 없고, 그럼 기업이 일자리를 안 만들고,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들이 지방에 잔류할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수도권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내게 되면은 지방 서울에 가는 것이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수도권과 닿아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서울대 10개라는 거는 국공립 대학교를 말 그대로 서울대급으로 격을 올리겠다는 내용이 되는 건데, 예.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다시 다 뭐 총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지만은 네. 이것도 강론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이게 진짜 저렇게 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게 맞거든요. 네. 결국은 지방 대학에, 지방 국공립 대학교에 뭐 상당한 재정 투입을 해가지고 교수진들의 그 퀄리티를 높이고 네. 그리고 그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면 저게 안 될 것도 없지만은 이것도 디테일을 뜯어보면은 정말 그런 걸 원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이제 볼 내용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대 공약집만 나온 건데 이제 18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책자형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사실 10대 공약집만 딱 보고 디테일하게 얘기하기에는 이게 지금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평소에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어디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나눴던 얘기랑은 약간 이질적인 것들이 나와버려서. 네, 일단 첫 번째 보세요. 먹사이즘, 잘사이즘이 어마어마한 화두인데 잘사이즘 내용 거의 없죠. 네. 뭐 어떻게 잘 살겠다는 건지, 물론 첫 번째가 경제 대국을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한국이라는 국가가 경제 대국이 되는 거랑 우리 가게가 잘 사는 거는 별건인데, 가계의 그 자산 증식이라든가 아니면 부의 증식이라든가 삶의 가치를 높이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공약집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먹다니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잘사니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정책이 공약적으로 후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잘사니즘의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가겠다, 주식시장 어떻게 꾸려 나가겠다 음. 이런 내용들 그 주식 얘기를 하면서 여러 산업들에 대해서 나온 거고 방산 산업부터 시작해서 오만 얘기들을 했는데 주식 얘기는 정말 두 줄인가 들어가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그렇게 오랜 시간 주식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예. 이 시장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았는데 왜 공약으로는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나 한 꼭지도 못 잡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평소에 나와서 이제 경제 프로그램에도 몇 번 나오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동산 옛날에는 내가 뭐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게 투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한번 쭉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자할 곳이 없다. 네. 투자할 곳 그래서 없죠. 그래서 나는 투자할 곳의 가능성을 열어주려고 한다. 부동산을 막 세금으로 손대고 이러는 게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그냥 투자할 안정적인 곳들을 마련해주는 그런 대통령이 네.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좀 네. 많이 빠져 있어서. 네. 그러니깐요. 그게 사실은 한국의 그 주택 시장의 시가총액이 6,500조 원이고 네. 이제 작년 말 6,400조 원이고 주식 시장은 뭐 어제 약간 올랐으니까 2,170 한 2,200조라고 치겠습니다. 근데 주택 시장이 3배 큰 시장이거든요. 예. 그리고 GDP가 저희가 2,580조 정도 되니까 GDP 대비로 보면은 주택 시장이 GDP의 2점 몇 배, 한 2.78배 정도 되고 주식 시장은 GDP 한 배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GDP 한 배도 안 되는 주식 시장은 전 세계에서 진짜 몇 개 되지도 않고 한국이 진짜 그 밸류는 꼴등이고요.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네. 미국은 GDP의 2배 이상의 주식시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의 자산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고 주식을 통해 가지고 그 부가 잘 형성되는 소위 잘사니즘을 주식시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택이 먹사니즘의 영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거 예. 서비스가 되니까 그 먹사니즘의 영역을 잘사니즘의 영역으로 같이 커버하고 있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서 재테크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 상계치면은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주택은 주식보다는 회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본이 거기 너무 파킹되게 되어 있어 네. 가지고 주택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국가 전체 거시적으로 보면은 민간 소비 비중이 급격히 내려가요. 지금 맞아요. 중국이 그렇거든요. 깔고 앉아 있으니까 돈을. 네, 돈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주변에 보시면 다주택자들이 돈 못 쓰지 않습니까? 그쵸. 돈 다 거기 깔고 앉아 있어 네. 가지고 현금이 없다. 네, 현금 없다. 그렇다고 고래버지로 뭐 유동성을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경제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자산 증식에는 도움이 되지만은 경제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한국이 이거에 대해서 큰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시장을 경착륙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냥 주식 시장을 더 좋게 만들면은 지금부터라도 그 돈이 주식으로 가지 않겠냐. 그렇다면은 순차적으로 주식으로 넘어가면서 주택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주거 부는 이제 저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그런 이것도 나름의 큰 스위칭을 얘기한 거거든요. 네. 큰 스위칭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돈이 수천조 원을 다루는 얘기여가지고 꽤 큰 어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공약에 정말 많이 안 담겨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만약에 새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면은 결국은 국힘이든 지금 민주당이든 양쪽을 봐야 되겠지만은 양쪽의 부동산 정책은 현재 굉장히 상이하나 예. 어느 당이 하더라도 네. 정부 집권하고 나서 한 2달은 각 부처의 어떤 정책들 목표를 다 내라고 할 거고 그때가 진정한 인수위나 마찬가지고 그때 나오는 얘기들이 진짜 새 정부의 공약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약집보다는. 예. 자, 이제부터는 이재명 후보와의 만남에서 네. 어떤 뒷담들이 있었나 이 아.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뭐 그 후보와의 만남은 이제 경제단체장을 만나고 나서 네. 그다음에 저희한테 온 다음에 이제 유튜버들과 진행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그 프로세스는 있었거든요. 질문지 풀도 있었고 네. 후보가 답변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거꾸로 그때 계획대로 안 돌아간 거는 네. 저희한테 갑자기 한국이 무슨 산업을 했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 던졌을 때 네. 그래서 그때는 원래 그냥 OX만 하고 저희가 질문 3개 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후보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 한 개밖에 못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네, 한정돼 그래서 있고. 저는 질문 3개를 준비했는데 한 개를 네. 해야 되니까 딴 사람도 다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뭘 질문해야 되나 해서 자기 세계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질문했고 저는 그냥 이제 이 도시 문제 차원에서 이런 질문했는데 네. 근데 전반적인 그 느낌은 그런 거였는데요. 그냥 답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 저희는 못 들었기 때문에 저희의 질문지는 질문 풀은 드렸는데 그 질문 풀 속에서 답변했을 때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 답변하는 걸 보고 그냥 이제 순발력이나 즉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나 그리고 근본적으로 주식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냥 느꼈어요. 저도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제 이재명 후보는 주식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원래 잡주만 했는데 IMF 때 망했고 우량주를 해서 벌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량주도 다 깡통밖에 안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대한민국 개미의 보편적인 심정이거든요. 네. 그 우량주가 깡통이 된 거는 일감 몰아져서 깡통 됐거나 상속 때문에 그렇죠. 물적 분할하고 저쪽으로 부를 다 이전시켜 가지고 내 본주는 깡통이 됐거나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케이스 사례처럼 아니면은 상속 증여하는 과정에서 내려쳐가지고. 이마트가 됐든 상장 가격은 시세 상속 증여를 하는데 그러면 주식을 내리기만 하면은 상속 증여상의 인센티브가 작동하니까 대주주 기준으로는 주가를 눌러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방어하는 방어 기제인 이사회도 작동 안 하고 다른 부분도 다 작동 안 하니까 한국 주식 시장은 주식 시장이 제공해야 되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주가 상승 기대 수익률만 기대 수익률이 아니고 주가 상승 기대 수익률 더하기 주주를 위한 기대 수익률인 자사주라든가 배당에 대한 거가 더해져서 총주주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총주주 수익률이 주식이라는 위험 상품을 할 만한 그래도 8% 이상 한국 기준으로 8% 이상의 높은 총주주 수익률이 제공돼야 그래도 주식을 하는 건데 네. 현재 우리나라 총주주 수익률은 6%대니까 뭐 굳이 주식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오니까 주가도 안 오르고 이런 부분이 이제 소위 고착화되는 과정에는 몇 번의 분기점들이 있었는데 그 분기점들은 다 사법부가 만들어냈습니다. 에버랜드 전화사채에 대한 판결, 네. 그다음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그런 판결 등등 다 사법부가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재벌 왕조에 유리한 형태로 주식시장이 흘러갔고 그 과정에서 개인 주주들은 그냥 깡통만 들고 있게 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토로하면서 그거 다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거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을 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이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주식 시장은 진짜 개혁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대책과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정책이 막 나올 것 같진 않았는데 주식은 정책이 쏟아져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이거 다시 주식 시장으로 돌아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설레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토론을 하시고 나서 이소영 의원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발의했습니다. 이게 시장 3법 그러니까 주식 시장 혁신 개혁 3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법안 여러 개 발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결국은 본질은 회사는 돈을 버는 주체인데 그 번 돈을 어느 주주가 나눠 가느냐에 있어 가지고 특수관계 주주들만 나눠 갖고 싶은 경우에 이들이 하는 거가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핵심 자회사를 100% 자기네 주식으로 상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소액 주주들은 소위 이득이 빵이 되지만 회사 총량으로는 이익이 준수가 되는 거니까 이사회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그동안 제재하지 않았었는데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주주 간 균등 비례 균등한 충실 의무를 하면은 이런 일이 방어가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을 22대 회기 때 냈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재표결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올라갈 땐 182표, 거부권 재표결은 194표인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찬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거는 새 정부는 무조건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장 주식은 상장이라는 게 결국 시장 가격이니까 시장 가격으로 상속 증여를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주가를 누르면은 상속 증여가 그 금액으로 되거든요. 낮춰지죠, 엄청. 그런데 비상장 주식은 시장 자본이랑 수익 가치를 둘 다 보지만은 순자본 0.8배, 즉 PBR 0.8배 이하로는 못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상장이 더 까다롭습니다. 근데 상장시키면 시장 가격이 있으니까 더 쉬운데 근데 상장 주식도 앞으로는 0.8 이하라면은
그 시장 가격을 인정해 주는 거를 0.8까지만 하자. 네. 이렇게 딱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주식을 눌러 가지고 상속 증여를 할 만한 동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PBR 0.1배 같은 그런 기업들은 소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네. 아예 극단적으로 0.2배 이하는 다 퇴출해라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0.2까지는 일단 올려놔야 되니까 올리려면 결국 주주 환원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까 배당 수익률에 네. 대해서도 배당 수익률이 한국이 너무 떨어지는데 전반적인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 성향이라는 게 배당 가능 재원의 25%에서 27, 8%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만 배당을 해요. 그런데 미국을 보면 절반 배당하고 나머지 절반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배당 가능 재원의 100%를 주주에게 돌려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 주주 수익률이 높고 증시 전체가 올라가는 건데 우리나라도 배당 성향을 35% 이상으로 하는 기업들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 지금은 종합소득세를 내니까 최고 세율 49.5%를 내지만은 3억을 넘어도 27.5%까지만 내니까 대주주도 배당을 해라. 네. 그럼 대주주가 배당을 하면 비례 배분해가지고 소액 주주들도 배당을 받게 되겠죠. 지금은 그 배당을 안 하니까 안 하고 일감 몰아주고 상속 증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소액 주주들이 그 기업의 이익을 비례 배분해서 못 받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주주 총 수익률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를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네.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국장의 시대가 열릴 것 같다. 저는 국장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언 하나 해주세요. 지금 그러나 국장은 네. 국장은 이렇게 열릴 거라는 이제 관측이 있는 것이지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국장에 대해서 일단 현재 국장과 미장을 이해하시면은 미국이랑 일본 시장은 내수가 짱짱합니다. 맞아요. GDP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은 수출이 양국의 1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의 40%고요. 한국 증시 상장 기업은 전부 수출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수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에서는 그냥 그 나라가 플러스 성장률만 보여도 지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와 일본 지수는 그냥 가만히 냅둬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 한은. 한국은 성장을 하더라도 네. 상장 주식은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역성장 산업에 같이 엮여 있게 되면은 지수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장기 투자, 지수형 장기 투자에 지수 투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코덱스 200 이런 거 사시면 절대 안 된다. 그럼 단일 종목으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수출 기업 중에서 자기 사이클을 만난 지금이 방산 사이클이면 방산, 뭐 조선이라면 조선, 반도체라면 반도체, 네. 화장품이라면 화장품, 바이오라면 바이오 이렇게 가야지 되고요. 이게 5천 가려면은 지금 2,600이잖아요. 5천 가려면은 지금 2,200조 시총에서 전기전자가 반도체가 750조 정도 되고요. 바이오가 15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랑 조선 기계를 포함해서 300조 원 정도 돼요. 그리고 화학도 한 150조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다 좋아져야 되는데 특히 전기전자가 시가총액에서 제일 중요하고 네. 전기전자 시가총액이 뭐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다 더블이 나면은 5천 가는 거죠. 5천 가는 거지만 근데 단기간에 5천 간다기보다는 어느 산업이 지금 우리한테 업사이클을 맞았냐 해서 전기전자가 만약에 맞았다고 하면 그때 지수가 오르는 거고요. 전기전자 시총 비중이 너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근데 전기전자가 다운턴이고 나머지가 막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수는 박스권인데 나머지는 강세를 보이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는 이거를 그냥 순환 강세장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박스권 순환 강세장이고 미국과 일본은 지수 강세장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지수 강세가 편하죠. 네. 편하고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 언젠가 우상향을 해서 나중에 꺼낼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의 그 주식 지수는 서울 아파트와 같은 그런 장기 보유를 했을 때 올라가는 그런 형식이고 한국은 순환 강세라는 거는 세종시 아파트처럼 네. 민주당 되면 올라가고 국힘 되면 내려가고 민주당 되면 올라가고 국힘 되면 내려가는 것처럼 그 정당 사이클을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이 한국 증시는 그런 시클리컬한 부분을 잘 맞춰야지 되니까 난이도가 있는 장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면에서 그러면 집 없으신 분들은 집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좀 기다렸다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집은 저는 이제 너무 타이밍 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수도권 서울 일부 지역은 너무 고가가 됐기 때문에 네. 무리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너무 서울 중심적으로 흘러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나 현재 기조로 봤을 때는 그때보다는 서울 쏠림이 완화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지방 도시 소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마 앞으로 토론을 하면 오늘은 사실 이제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가장 우위에 네.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하지만 지금 정책 공약 자체로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을 다 담지 못한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토론이나 책자형이 나왔을 때는 좀 달라지겠죠? 5월 18일부터 TV 토론을 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TV 토론 과정에서 분명 이 미스매치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거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저희가 프리미팅 때 얘기했지만 이준석 후보가 정책을 보니까 왜 왼쪽으로 갔냐 막 이런 네. 지적을 했다면서요. 네. 아마도 TV 토론 간에는 상당한 그런 지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의 미스매칭을 민주당에서는 빨리 바로 잡아야. 그렇죠. 그 정합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관계자분들은 되게 뼈있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상호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